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실무 제24강은 신뢰성 척도 및 분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신뢰성 관리입니다. 신뢰성 관리는 총 3절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우선 1절은 신뢰성 척도와 분포입니다. 청기누설입니다. 신뢰성 척도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사실은 거의 다 나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뢰성 시험의 1순위는 와이브 분포입니다. 이 와이브 분포는 뭐 거의 2년에 6번 보죠. 6번 중에서 5번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온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일단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잘 틀리죠. 공식을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반드시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게 출제가 되면 점수가 6점 아니면 8점입니다. 왜냐하면 두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6점 아니면 8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신뢰성은 사실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성 척도에서 문제 출제 빈도가 이것이 보통 1년에 1회 정도에서 뭐 3년 2회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있고요. 이건 정규분포나 지수분포죠. 정규분포나 지수분포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요. 출제가 되면 조건부 함수가 출제되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뭐 5년에 1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고장률 문제든 이건 10년에 1회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Y불로 나오고요. 지수분포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Y불 분포의 일종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대시료 시험의 FM 문제입니다. 대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대시료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4개가 다 나오지 않고요.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FM은 이건데 뭐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경우도 8점이고요. 이렇게 2개가 나와도 8점이고 뭐가 나오더라도 2개 나오면 6점 아니면 8점입니다. 근데 가장 웃기는 게 이게 8점짜리로 돼 있다는 거. 이게 나오면 좋겠죠? 자, 그러면 t 이퀄 30이라는 관점을 보시면 이쪽입니다. 30시간에서 뭘 구하라 하냐면은 신뢰도와 불신뢰도를 구하라. 근데 사실은 이 신뢰도 함수라는 건 사실 형체가 없는 거예요. 불신뢰도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제로에서 t까지 ft를 적분하면 ft가 되지 rt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ft가 기준이에요. 누적 분포 함수이자 이게 누적 확률이죠. 그래서 누적 고정 확률이 원래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기본이다. 그래서 ft를 먼저 사실은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t가 30에서 그러면 총 몇 개 갖고 수명했냐면 90개를 갖고 수명 시험을 했는데 이게 누적 고작이니까 시간 t에서 얼마나 죽었냐 대드량이죠. 이게 지금 대드량이 누적이 아니라 시간당 발생 건수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죠. 0에서 10까지, 11에서 20까지, 21에서 30까지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하면은 어느 시점 측정 관계에 가가지고 몇 개 죽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시에 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 시점에서 죽어 있는 개수를 카운트한 것이다. 그러니까 30시간에서 이미 죽은 것이 몇 개냐면 55개가 되죠. 그래서 90분의 55가 됩니다. 그러면 0.6111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RT는 반대겠죠. 이건 생존 개수죠. 90개 중에서 남은 거는 35개가 되죠. 그러면 0.38889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문제 FT 란다 T를 구하는 건데요. 구하는 순서가 사실 이게 우리 사용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란다 T고요. 그 다음에 물건 제작한 사람들은 FT가 중요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물건을 제작한 사람들은 AS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AS를 해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AS 비용이 얼마나 날아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장 밀도 함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관건이 뭐냐 하면은 MTB FF거든요. 그래서 이 MTB FF가 언제쯤 나오느냐는 걸 알아야 되니까 최초 고장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 도대체 몇 프로 정도가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럼 결국은 그 비용만큼이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제조 원가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품질 보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품질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사용한 시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고장률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는 이게 중요하죠. 고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서로 간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점을 중심으로 따지는 고장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고장 확률이 아닙니다. 고장률이지. 고장 빈도를 얘기하고, 빈도 비율이고요. 이것은요. 이것은 태초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FT30은 태초 대비예요. 90분의 1 기준이죠. 그 다음에 람다 T는 현재 기준이에요. 3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죠. 람자 MO 이렇게 하죠. 그래서 람다는 분자고 F는 분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값이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죠. 그 외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30이라는 시간에서 40까지가 델타입니다. 델타 t 동안 델타 r이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고장이니까. 그러면 델타 t는 10시간이죠. 그 다음에 델타 r은 이거 앞에 따질 거 없어요. 그냥 25개 죽었어요. 25개가 죽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er hour가 됩니다. 시간당 몇 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면 반드시 사실은 이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들어가야 원래 맞는 건데 여태까지 채점을 하면서 이 단위도 쓰지 않아도 사실은 다 맞게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단위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똑같은 계산이 일어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지금 시간이잖아요. 시간과 이건데 이건 퍼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가 달라지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거는 써줘야 된다. 다른 건 모르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퍼센트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이건 퍼센트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시료 검사입니다. 소시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메디안 랭크와 평균 순위가 있는데 메디안 랭크는 n 플러스 0.4분의 i-0.3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순위는 n 플러스 1분의 i.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순번을 매기죠. 이거는 뭐 무조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죠. t=25에서 메디안 랭크로, 이 t=25인데 일단 이걸 하려면 이 메디안 랭크니까 순위가 됩니다. 순위.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예, 이렇게 순위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나서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t=25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t가 두 번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t일 때 고장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n이 5개죠. 예, 여기 지금 n은 5개예요. 그러면 5 플러스 0.4 두 번째죠. 2 마이너스 0.3이다. 그러면 0.3148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RT2는 어떻게 될까요? RT2도 n 플러스 0.4니까 5.4가 되는데 이게 1.7이죠. 예, 그러니까 5.4 빼기 1.7이 됩니다. 하나 구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구하기 쉬워지죠. 그러면 0.6851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자 MO 기억나시죠? 얘가 란다예요. 얘가 F죠. 그럼 이건 얼마죠?
이걸 계산하면 3.7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 보니까 람다는 3.7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람다 T2는 3.7분의 1이고 FT2는 5.4분의 1이에요. 이건 대시록은 소시록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장계수인데 무조건 한 개씩밖에 카운트를 안 합니다. 이건 직접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고장이 났으니까 시간 델타 t는 이게 델타 t죠? 델타 t가 얼마인가요? 15가 되죠? 15분의 1, 15분의 1인데 이것도 당연히 per hour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0.01235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나요? 0.01802가 됩니다. 자, 보다시피 이쪽이 이쪽보다 항상 크게 나오죠. 고장률이 람다가 F보다는 항상 같거나 큽니다. 같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이게 같으니까 당연히 같아지겠지만, 그 다음부터 얘는 점점 작은 거로 나누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하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의 신뢰도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 공식과 구하면 안 된다는 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세 문제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신뢰성 척도는 나오면 부담 없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으니까요. 평균 순위도 같은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 순위는 t가 40이죠? 그러면 ft 세 번째죠? 40이니까. 그러면 평균 순위니까 5 플러스 1분의 세 번째 0.5죠? 그러면 RT3는 아주 쉽네요. 6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FT3와 란다 T3인데 난자에 모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위에는 무조건 하나씩 고장이죠. 그 다음에 델타 T가 35가 되죠. 35로 들어가고 per hour 그러면 끝납니다. 이거 두 개만 답을 써도 6점 내지 8점이니까 실험계획과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건 나오면 무조건 2, 3분이면 끝나는 문제니까 이런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수분포인데요. 두 번이 출제된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워낙 잡탕스러운 게 나와가지고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 문제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점수는 나오게 되면 4점 정도 수준이 되겠죠. 10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기기를 1000시간 사용했을 때 부품의 순간 고장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네요. 신뢰도를 0.9 유지하고 싶다. 10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는 이건 직렬이라는 얘기입니다. 직렬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돼 있죠. 시그마 람다는 1000란다. 1000란다가 되겠죠. 1000 곱하기 란다다 이렇게 돼요. 근데 1000시간 사용했을 때 시스템의 신뢰도를 0.9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E 마이너스 란다 S 곱하기 T가 되는데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0.9는 이게 로그 2니까 그냥 마이너스 란다 S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란다 S가 1000 란다니까 또 T도 1000이죠. 10의 6승이 되네요. 그러니까 란다는 넘어가면 10의 6승으로 나누게 되고요. 마이너스 로그 0.9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그러면 1.053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per hour가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조건부 함수 문제입니다. 어떤 제품의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르며
평균 수명이 10,000시간이고 이미 5,000시간을 사용하였다. 앞으로 1,000시간을 더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1,000시간을 더 사용하니까 이거 6,000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뜻이 됩니다. 5,000시간 썼어요. 그 이만큼 생존이 돼 있는 거죠. 근데 1,000시간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6,000시간이 되죠. 그럼 이 1,000시간을 더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살아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도는 R T가 6,000 T가 5,000이다. 이런 조건부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면 RT 5,000에서 RT 6,000인 비율이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5,000,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6,000인데 이거를 나누기를 안 하고 합쳐버려도 되니까 6,000 마이너스 5,000이 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람다 1,000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냥 1,000시간일 때의 수명, 즉 RT가 1,000일 때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지수분포는 없죠. 그래서 메모리레스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람다가 만 아닙니까? 0.1이 되죠. 2의 마이너스 0.1 쓰기니까 0.90484가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게 답이죠. (100V) 백열전구의 수명분포는 130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새로 교환한 전구를 70시간 사용할 때 신뢰도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정규분포에 두 개가 다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6점짜리가 됩니다. 6점짜리가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지수분포하고 같이 비교해서 나오는 경우가 출제가 돼 있고요. 아까 그거랑 같이. 이건 지금 조건부 함수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교환한 전구를 70시간 사용할 때 신뢰도를 구하시오. 정규분포는 그냥 뭐 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RT가 70일 때란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프로 T가 70보다도 클 확률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70을 무시하면 되죠. 70을 무시하면 70 마이너스 100 나누기 30입니다. 그러므로 G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러면 1 마이너스 0.1587이니까 0.8413이 됩니다. 근데 2번은 조건방문이에요. 100시간 사용한 전구를 100시간이면 50% 생존한 거죠? 50% 남았는데 앞으로 30시간 동안 추가로 쓴다. 130시간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신뢰도가 T가 130시간을 쓰는 건데 100시간 쓴 놈들 중에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프로 T가 100보다 큰 놈 중에서 T가 130보다 큰 놈을 구한다. 근데 뭐 얘는 볼 것도 없이 0.5가 되기 때문에 0.5분의 이것만 바꾸면 되겠죠? G가 130을 무시하라. 100 나누기 30이죠? 그럼 1.0이네요. 밑에는 0.5가 되고 1587이죠? 나누기 0.5가 되고 그러면 0.3174가 됩니다. 자, Y분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둘 것이 ET를 일단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타, 감마, 1 플러스 형상분의 1이다. ET 공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T 공식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2의 마이너스 에타분의 T 마이너스 감마의 형상승이다. 그러면 요것이 뭐냐 하면 요것이 HT죠.
그래서 람다 t는 ht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니까 미분하면 개수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에타 m분의 에타분의 t-r의 m-1이다. 이것만 알면 끝나죠. 그 다음에 ft는 이건 따로 안 구하죠. rt 곱하기 람다 t입니다. ft는 어떻게 구할까요? 1-rt.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거죠. VT는 시험에 한 문제에 있는데요. 나오면 3점이니까 그건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시험을 보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100개의 샘플에 대한 수명시험을 500시간 실시한 후에 T가 500시간이라는 얘기죠. Y별 확률 지정했더니 형상모수가 0.7이고 형상모수가 0.7이니까 척도모수가 결국은 수명이 커지겠네요. 기대값이. 8667이고 위치모수 0이다.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평균 수명을 추정하시오. 자, 이 T는 척도모수가 8667이라고 그랬죠? 네, 8667 곱하기 감마 1 플러스 형상모수가 0.7입니다. 0.7분의 1이다. 그러면 감마 2.42857인데 반올림하면 43이 되죠? 감마 2.43은 수표에 찾으면 됩니다. 감마표는 두 번째 수표의 맨 뒤에 있습니다. 수치표의 맨 뒤에 이 감마표는 1.00에서 시작해가지고 2.5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험서에는 P294에 있고요. 실제로 그 뒷장이 맨 우측 기티에 있는데 이 나무의 그 홈페이지에다가 자료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수업용 수표를 실제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크게 글자를 확대해서 놔둬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수험서에서 그냥 A3 양쪽 면 딱 2장 줘요. 그것만 수표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실물 그대로 올려놓은 거니까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대충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공부하실 땐 너무 글자가 작은데 평소에 보기에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그냥 일반 수표로 보고 시험 때는 그렇게 나오니까 무엇이 어디 있다는 레이아웃을 확실하게 확인해 둬야죠. 모르면 못 찾잖아요. 근데 둘째 장 맨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표들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반드시 F표가 어딘지 T표가 어딘지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날 가가지고 당황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읽을 필요 없고요. 이쪽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쭉 내려가면 거기 지금 현재 나온 게 지금 2.43이니까 2.43에 해당되는 값을 읽으면 됩니다. 1.26703입니다. 그러면 1981.34901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도 사실은 단위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단위는 뭐 안 써도 사실은 뭐라고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바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식이 너무 기니까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먼저 RT를 구해요. 네, RT는 2에 마이너스 에타가 얼마예요? 8667이죠? 네, 척도모수가 8667이고 그 다음에 T가 500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500시간 그 다음에 R은 0이고 그 다음에 형상모수 0.7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0.873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람다 T를 구해야죠. 람다 T는 요거를 미분하면 되죠. 예, 요걸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타분의 m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앞에는 그냥 그대로 다시 똑같이 남는 거예요. 8667분의 500 마이너스 0 이거는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3이 되죠. 0.7 빼기 1이 되니까 그러면 1.900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퍼 아워가 되겠죠.
그러면 ft는 란다 t 곱하기 rt니까 여기다 이걸 곱하면 됩니다. 1.659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아워다.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 고장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순간 고장률하고 평균 고장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형상모수 0.7, 척도모수가 8667인 시간, 위치모수 0인 Y분포를 따른다. 이 제품을 10,000시간 사용할 때 평균 고장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평균 고장률은 0일 때의 HT와 시간 T에서의 HT가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 HT가 여기서 여기인 거하고 T가 여기하고 여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면 바로 평균 고장률이 되죠. 그 다음에 고장률이 뭔 줄은 아시죠? 페일리어 레이트. 평균은요, 에브리지. 그래서 AFR이 됩니다. 그래서 AFR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람다 바 T가 되는 거죠. 평균 고장률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에 계산할 때는 반드시 누적 고장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누적 고장률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우선 이게 Y분포란 말이에요. Y분포니까 RT를 구하면 이 RT가 E-HT거든요. 그러니까 HT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HT가 뭐냐? 그럼 저 위에가 들어가는 거니까 에타분의 T-감마의 M이다. 이게 HT죠. 그러면 이대로 넣으면 HT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HT가 0일 때는 이 0이죠. 0의 M승은 얼마겠어요? 0이죠. 뭐. 그 다음에 HT가 10,000시간인가요? 10,000시간 사용했다. 그러면 8667분의 10,000시간이고 형상무효수가 0.7이니까 1.10533이 됩니다. 그러므로 AFR은 1.10533을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죠. 뭐. 10,000 빼기 0. 만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05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아워가 되죠. 자, 지금까지 신뢰성에서 가장 핫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마 기출문제 보다 보면 거의 절반이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다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